우리 임종욱 대표님은 그 실리콘밸리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또 그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들하고도 컨퍼런스를 하시죠? 저도 뭐 실리콘밸리는 아니고요. 예. 중국에 계신 아시아, 하시는 예, 분, 예, 맞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면 동향에 대한 네. 쉐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스타트업 동네의 분위기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정리를 하면은 실리콘밸리에 상당한 이런 그 위기이자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들으신 것처럼 에어비앤비, 우버, 리프트, 라임 같은 많은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특히 오프라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행 관련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해고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전체에서 엄청난 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자금줄이 이렇게 경색이 되고 펀딩이 말라버리면서 현금을 중시하고 수익 중시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까지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과열이 되면서 스타트업 중심 펀딩 환경에서 굉장히 그랬는데 이게 투자자 중심 펀딩 환경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런 테크 공룡들의 지배력이 더 강화가 되고 넷플릭스 같이 이런 회사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 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건 이 투자가 굉장히 이렇게 좀 정체가 된 것 같으면서도 제가 보면 글로벌하게 한동안 한 3월부터 4월까지 원격 진료 스타트업, 전 세계에 있는 원격 진료 스타트업에 상당히 투자가 이스라엘 스타트업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온라인 계약 같은 거를 하면서 원격 교육 스타트업들, 그 중국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한 1조를 펀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인도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펀딩에 좀 성공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한 4년 사이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 증시 일부의 전체 2,000개의 시가총액보다 이제 5개 회사가 일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사들의 시총을 넘어섰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 공룡들이 이런 힘이 강해졌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여기 보시면은 1분기에 이렇게 가입자 수가 껑충 뛴 걸 보고 다들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놀랐다는 거죠. 늘어난 게 한 분기에 1,580만 명이라는 유료 가입자가 늘어났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한국에도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신고가를 이렇게 치면서 역대 최고의 이런 시총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면은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타격이 적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완전히 이런 다 집에만 있어야 되고 이런 가게들을 다 식당 같은 거를 닫는 완전한 그런 락다운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라서 타격이 크지만 그렇게 실물 비즈니스에 엄청난 그런 것들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오토 스타트업 이런 데를 빼고는 오히려 이렇게 좀 잘 되는 데들도 또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같은 필수 불가결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라든지 또 원격 업무, 원격 교육, 온라인 콘텐츠 이런 곳들도 다 트래픽 상승 효과를 올리는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벤처 캐피탈들도 그렇고 많은 대기업들도 그렇고 다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 대면 이벤트를 못하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많았던 게 실제로 데모데이라든지 이런 펀딩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펀딩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펀딩이 좀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정부 쪽에서는 좀 우려를 해서 빠른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피칭 데모데이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투자가 빨리 되도록 이렇게 좀 이끄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유니콘을 늘리느라고 많이 이런 노력을 했고 작년까지 11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게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한 이런 그 상황이고 나라 간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데서 결정을 내리기가 예전보다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 유니콘의 등장은 좀 슬로우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또 투자를 받는 곳들은 해서 받고 마켓컬리가 그 지난주에 2천억 그 투자를 받은 것을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런 그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작년에 이렇게 마켓컬리 그 매출이 4천억까지 오른 걸 보고 다 놀랐는데 요즘에는 뭐 소문에 따르면은 마켓컬리의 월 단위 이런 주문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쿠팡이나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한국의 벤처 투자는 줄기는 줄었어요. 1분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1분기는 7,7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올해 1분기는 7,4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조금 줄어들었고 하지만 뭐 큰 투자들은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10억 이상 VC 투자받은 회사를 이렇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집계한 걸 보면 700개가 넘고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누적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회사도 한 230개가 넘는 이 정도의 뭐 아직까지는 건전한 성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그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디지털에 강한 그런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런 좋은 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5군데 이런 그 영역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워크 스타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 자체를 옛날 같으면은 상상하지 못할 이런 줌을 통한 세미나를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한 가지고 그래서 이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라이프 스타일에서 보면은 의식, 주, 행, 이동, 교육, 오락, 치유 등 7가지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출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전부 다 배달을 받거나 마켓컬리 같은 걸 시킨다든지 이동을 할 때는 아까 정구민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퍼스널 모빌리티가 뜨고 최근에 가장 잘 팔리는 게 자전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어서 여기에서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 특히 K-바이오의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서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일깨워졌고 그래서 마스크를 만든다, 진단시약을 만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위한 반도체, D램 이런 걸 만드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곳에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은 굉장히 심화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런 그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가속화하는 기술 회사, 인공지능, B2B, 사스, 클라우드 이런 쪽의 4차 산업혁명 이 원격 업무를 이렇게 그 효율화하는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소비 습관 변화에 대응하는 회사,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배달하거나 이런 마켓컬리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간편식들이 엄청나게 팔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콘텐츠로서 기획할 수 있는 이런 회사,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그런 넷플릭스나 유튜브 말고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회사, 온라인 교육 회사 이런 곳들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주는 K-바이오 진단시약, 특히 원격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을 온라인 이런 그 모바일과 엮어서 분석을 하고 IT 서비스로 묶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다.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도 보면 반도체나 화장품 이런 변화에 맞춘 다양한 제조업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뜨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소셜 임팩트의 기업들이 한국에는 특히 많은데, 정부의 디지털 뉴딜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5개 분야에 열심히 좀 투자를 하는 포스트 코로나 펀드라는 걸 기획을 해서 지금 펀드를 조성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